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2026년 이끌 큰손이 직접 찍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미국 2026년도에 어떤 기업이 성장이 나올지, 그리고 기관들이 어떤 기업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라고 있고요. 월가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기술주 관련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댄 아이브스가 2026년도에 어떤 기업들이 가장 좋을지, 성장이 나올지에 대해서 딱 5개 정도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월가의 대표적인 기술 낙관론자인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가 2026년을 이끌 최고의 AI 수혜주 탑5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AI 기업 탑5 하면은 들어갈 법한 게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2025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AI 대장주로 여겨지는 엔비디아는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빠지고 5개가 뽑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의 변곡점을 헤쳐나가는데 유리한 5개 종목을 추천했다. 그래서 3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 3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개는 AI 데이터 분석 회사인 팔란티어,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해서 총 5개가 뽑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없죠. 그래서 설명한 거 몇 개만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 좀 애플이 살짝 좀 뜬금없긴 해요. 왜냐면 애플은 자체 AI도 없을 뿐더러 최근에 뭔가 이렇다 할 AI로서 성장을 보여주지 않는데, AI를 성장해 나가는데 애플이 유망주다? 좀 애매하죠. 애플에 대해서는 이제는 AI 노력을 가속화할 때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 내 AI 수익화를 통해 주당 최대 $100의 가치가 더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좀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데, 아니 너무 후발주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 애플을 생각해 보면은 MP3도 애플이 먼저 만들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팟 같은 경우에도 MP3 한참 뒤에 나와가지고 시장을 장악한 게 애플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가 휴대폰에서도 사실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휴대폰을 먼저 만들었나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참 뒤에 와서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시장 결국에는 지금 장악한 건 애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애플은 항상 이 시장에 먼저 진입해서 그 시장에서 먼저 뭔가 기술력을 보여주거나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잘 되는 시장이 와서 더 낫고 더 그 다음에 이쁜 뭐 디자인이라든가 더 나은 퀄리티를 통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AI로선 좀 늦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하더라도 과거 그랬던 것처럼 좀 장악해 나가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테슬라는 아이브스가 오랫동안 선호해온 종목으로 내년 말에는 지금보다 2배인 3조 달러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그냥 아이브스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상당히 테슬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AI 이 유망주기 때문에 뭐 로봇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체를 아울러서 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팔란티어는 정부와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팔란티어의 AI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이다라고 평가하죠. 팔란티어의 이제 수주가 대부분이 정부 수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니까 팔란티어를 뽑아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추천하면서 월가에서 과소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브스가 생각하는 기업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앞으로 이제 2026년도에는 AI로서 좀 성장이 나오겠다 싶은 기업은 5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테슬라, 팔란티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이 5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엔비디아가 별론가요?
엔비디아가 안 좋습니까?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엔비디아도 나쁘지 않은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그러면은 종목은 알겠는데 시장은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 그래서 시장을 또 전망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공동 설립자 폴 히키는 2026년 주식시장이 더욱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달러 유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 이 세 가지가 뭐라 부르냐면은 여기 써 있는데 세머리의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가 세 개가 다 올라가면은 증시에는 최악이다 하는 건데 보니까 모두 52주 최저치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증시에 상당히 좋은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엮여 있는 거죠. 일단 유가는 사실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금리 금리 인하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달러도 같이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는 구간인데 유동성을 풀리면서 인플레이션까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충분히 유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구간이다 보니까 이만큼 좋은 시기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돈을 푸는데 인플레이션까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야.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유가가 안 오른다고 해서 유가가 저가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랑 다릅니다. 지금이 과거처럼 오일 쇼크가 터져야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야 인플레이션 나오는 시기는 아니다. 이 유가를 제외한 데서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1년 범위 내 최저점에 있을 때 증시 전망은 긍정적이었다라고 진단을 하고요. 우리는 이들을 새머리의 괴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빠지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세 가지가 일제히 상승하거나 우상향이 나올 때는 시장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세 개 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댄 아이브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 좀 전망 긍정적인 기업에 엔비디아가 들어갈 법했는데 빠졌죠. 엔비디아 별로일까요? 최근에 행보를 보면은 꽤나 엔비디아도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록을 인수했거든요. 이 그록이라는 게 이제 이 테슬라에서 만드는 AI 그록이 아닙니다. SRAM이라든가 이 추론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그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반도체 시장의 1인자 엔비디아가 약 29조 원. 정말 큰 돈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을 이번 그록에다가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록에다가 투자를 했느냐? 이 이유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아하고 고민들이 많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GPU만으로 AI의 산업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GPU가 나 없으면은 안 돌아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확신이 좀 떨어졌고 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좀 신호로 우리가 확인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좀 불안한 부분이 뭘까를 이제 그록으로 좀 채우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델 학습이 끝난 뒤 AI가 실제로 가치를 만드는 모든 순간은 인퍼런스입니다. 인퍼런스가 뭐냐면 이제 학습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너 의학에 대해서 학습 좀 해줘. 그럼 우리가 GPU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의학 관련된 내용들을 막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럼 이제는 학습이 끝난 이 언어 모델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뭐 어떤 것 같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이 학습된 것 중에 꺼내서 추론을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수익을 창출하는 구간은 여기 구간이 아니에요. 학습하는 구간은 수익 창출 구간이 아니고 어떤 구간? 이걸 가지고 추론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수익 창출 구간인데 그게 바로 인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습을 하는 데에서 시장을 장악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이젠 추론으로 나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AI의 모든 단계에서 뛰어나다라고 말하면서도 11월 3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인퍼런스는 정말 어렵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적으로 뭐 개발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땐 인수합병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보면 엔비디아는 시장의 모든 구간에 손을 뻗어두기 위해 베팅을 분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메타가, 그러니까 과거 페이스북이죠,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에 비유를 했고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을 경쟁자가 되기 전에 품어두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나한테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사두는 게 낫겠다 싶은 거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러기 상당히 좋아 보여. 그렇다고 내게 나쁘냐? 내게 나쁘지 않아. 근데 나중에 혹시 나한테 위협이 될까 싶어서 미리 사두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나 성장성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그래서 인퍼런스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고 엔비디아는 그룹 거래로 그 초기 시장을 선점하려고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29조 원이 정말 큰 돈이고 이걸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정말 그냥 테스트나 그냥 투자 용도로 할 것 아니다. 이건 정말 이 엔비디아의 미래에 좀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댄 아이버스는 엔비디아를 꼬집지 않았지만 충분히 2026년도 또는 그 이후도 충분히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성은 좀 자체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단일 아키텍처에 올인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엔비디아의 GPU 하드웨어 스택 전체를 포괄하는 기업 자리매김하려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부터 추론까지 다 총 포괄을 한다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성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걸 자체적으로도 지금 전략으로 잡고 지금 돈을 투자하고 준비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됐고요. 꼭 아까 데나이브스에 없더라도 관심을 둘 만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전체적으로 2026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 통계를 냈었는데 시장이 2년 연속 20% 이상 상승을 하면은 보통 3, 4년째는 항상 좀 안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다. 4년 연속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언제냐? 금리 인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기술에 대한 혁신이 나왔을 때, 보통 그때는 연속으로 성장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세계 괴물 달러가 낮고, 그다음에 금리가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낮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낮으면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기업 5개를 2026년도 유망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제외하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팔란티어, 테슬라 해서 총 5개 이 유망주로 뽑았고요.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애플은 이제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으로 뽑으셨고요. 그 중에 엔비디아는 없었다. 네, 엔비디아도 GPU 이후 추가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그록 추론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는 게 자체적으로 이번에 좀 성장을 하기 위한 투자에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근데 그 투자가 정말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정말 대규모 투자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2026년 전체적인 방향성도 있겠지만 연초에 트럼프 재판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이번 사후관세가 합법이다 아니면은 합법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3심이고 마지막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트럼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단기 증시 방향성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미국에 대한 뉴스들, 정보들
항상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수요일 저녁 10시 항상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정보들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미국에 대한 뉴스 정보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텔레그램 참여하셔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